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간접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도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각각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내일 새벽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7개 시도 등과 산사태 재난 대비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특히 지난해 피해가 많았던 경북 북부 지역과 경주 토암산 국립공원 일대 현장 상황을 총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올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농어촌 도심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어 산림당국이 비상입니다. 문제는 예산 부족인데요. 야산 전체가 붉게 물든 포항 기계면의 한 마을을 장미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야산. 산 전체가 붉은 단풍이 든 듯 소나무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나무들은 올해 포항에서만 60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해안 지역은 물론 시내 도심권까지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있었지만도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죠. 조금씩 이래 번지고 이랬는데 유난히 원래는 심해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6만 5천 그루 수준이던 재선충 피해목은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역대 최악으로 번져 올해 3월에는 급히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제 예산이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줄어들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크게 증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저 보이는 부분 안에는 내년에 이들이 확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매개충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를 그냥 놔둔다 이러면은 내년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그런 그나마 피해가 덜 입은 지역도 앞에 보이는 심각한 지역 이상으로 다 피해를 입을 것이다. 포항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40억 원이었다가 최근 다시 12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심권을 위주로 먼저 이제 방사형으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먼저 지켜야 될 소나무를 지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다음 선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더 포항시 이외의 지역으로 좀 퍼져 나가지 않도록.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 이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 요즘 문자로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문자를 보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보낸 뒤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모바일 스미싱 일당이 경북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동종 사건 중 최대 규모인 100억 원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에 사는 40대 여성은 지난해 한 청첩장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자 순식간에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됐다는 알림이 왔고 통장에서 1,9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바일 청첩장부터 택배 문자와 과태료 고지, 자녀 사칭 문자까지 거짓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가로챈 모바일 스미싱 일당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조직의 총책을 비롯해 86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주범 9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피해자만 230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이제 이런 모바일 청첩장에 생소한 분들이거나 지인들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주로 많이 받는 대상들을 상대로 이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빼낸 돈을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해 2번 이상 세탁해 출처 파악을 어렵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70여 개의 계좌에서 30만 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베트남 국적 조직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였고 수사 1년 만에 베트남 현지에 있던 핵심 조직원 6명까지 붙잡아 모두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1억 9천만 원을 압수했고 조직원들이 구매한 아파트와 외제차 등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경주 두류공단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두류공단과 경계지역, 영양지역 등 14곳에서 새벽과 주간, 야간에 측정한 지정 악취물질 조사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공해 악취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과학과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겨루는 학생 대제전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스텍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9시간 동안 이어지는 해킹 대회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경기, 야구, 농구 등 과학과 운동 7개 종목에서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학생 대제전은 현재 카이스트가 11승 8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주 신라공업고등학교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배관 분야에선 강도영 선수가 은메달을, 철골 구조물 분야 김동현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신라공고는 현재까지 국제기능올림픽에 국가대표 21명을 배출했고 금메달 4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우수상 7개를 수상했습니다.